안녕하세요. 테크 한스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거고, 또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클라우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VM입니다. VM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추얼 머신의 약자고요. 이 VM이 이제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저희 PC에서 뭐 윈도우 PC에서 뭐 리눅스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를 하나의 뭐 컴퓨터나 이런 곳에서 더 쓸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뭐 PC든 서버든지 간에 그 위에 어떤 하이퍼바이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위에서 또 다른 서버들을 또는 PC들을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띄워서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VM인데요. 결국은 이제 남는 리소스들, 보통 뭐 컴퓨터도 그렇지만 서버들도 평상시에 서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리소스의 사용률이 굉장히 낮죠. 네, 10% 이하인 경우도 있고 뭐 사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리소스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런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나온 기술이 VM이고요. PC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것이 점차 기업용 서버에도 적용이 돼서 그게 사실상 이렇게 클라우드로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VM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기업용 이런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들이 대용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 규모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 규모 위에 이제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VM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각 클라우드 벤더마다 이러한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웹사이트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해서 쉽게 클릭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간단하게 클라우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이제 퍼블릭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내망 즉 폐쇄적인 어떤 특정 회사에서의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막으면 그게 이제 사내망 프라이빗 클라우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요건에 따라서 회사들이 퍼블릭하고 이런 사내망 클라우드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IaaS 쪽, 그러니까 인프라 쪽인 거죠. 그래서 IaaS는 이제 Infrastructure as a Service죠. 서비스로서의 인프라, 뭐 네, VM 서버를 만든다거나, 뭐 스토리지를 확장한다거나, 네트워크를 뭐 변경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작업들을 할 때 IaaS를 쓰는 거고요. 파스는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서비스로서 플랫폼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개발 플랫폼일 테고요. 뭐 요즘 핫한 머신러닝 플랫폼이나 AI 플랫폼 그리고 뭐 데브옵스 같은 것 등도 사실 파스 쪽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사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데 좀 전통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스를 이런 IaaS나 파스 기반보다는 다른 형태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스를 했었는데 예전 전통적인 사스와 지금 사스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인프라적으로. 그래서 사스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업무들은 이제 패키지성 소프트웨어예요. 저 소프트웨어라는 게 패키징성 소프트웨어. 그래서 CRM이나 ERP, HCM, 뭐 SCM 등의 큰 어떤 모듈, 큰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패키지성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았고요.
네, 이번에는 클라우드 회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회사는 우선은 네, 해외 쪽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아마존이죠. AWS. 이제 아마존은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커머스 회사로 유명한데, 아마존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 기업이었던 이유가 이커머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꼭 어떤 상거래와 관련된 부분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인프라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딱히 특정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 부분에 대해서,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기업 문화 자체가 좀 뭔가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나? 그들이 누구에게 의뢰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IT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통적인 IT 회사에 맡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회사들이 워낙 서버들을 많이 쓰고 트래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AWS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글로벌한 클라우드 업체에서 1등 회사입니다.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빡빡하고 어렵고 일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아마존 AWS가 가장 인지도가 높은 회사이고요. 제가 나중에 각 업체마다 어떤 스토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애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그 예전에 유럽에 있는 그 노키아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굉장히 안 좋았었죠. 재정적으로나.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MS가 조금 오픈소스 쪽을 들여오고, 기덥도 사실 MS에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오픈소스 쪽에 열려져 있고, 클라우드에 좀 인프라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애저가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거의 아래로 V자 반등을 할 정도로 이 애저가 MS에선 굉장히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고 지금도 사실 아마존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하면 애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구글인데 구글 클라우드는 좀 후발주자예요. 사실 구글 클라우드도. 근데 구글이 워낙 덩치도 크고 글로벌한 막강한 회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를 또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좀 약간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인프라 쪽 위주라면 애저도 마찬가지고 구글은 약간 플랫폼 쪽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구글 쪽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쪽, 빅데이터 쪽의 비콜이라든지 또는 사실 쿠버네티스가 구글 쪽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구글 클라우드의 장점이고요. 그 외에 IBM이나 오라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각기 자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IBM도 글쎄요, IBM 블록체인이나 또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강하고 오라클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DB 강자니까 DB 쪽 관련된 그 클라우드를 많이 끄는 것 같고요. 알리바바는 아무래도 중국 고객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업체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렇게 몇 개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여타 중소 클라우드 업체도 많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가 가장 크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사실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 거죠. 네. 일반 기업들은 아직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향후에 클라우드 분야는 조금 좀 핫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클라우드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이 세 번째 주제가 이렇게 큰 의미의 제목일 줄은 좀 몰라서 사실 여기서 그것들 다 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점차 아까도 이제 클라우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림을 잠깐 보자면 이제 왼쪽에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이제 각각의 어떤 요소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또는 사용자가 이제 관여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자동화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인프라 쪽 넘어오고 플랫폼 쪽 그리고 사스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점차 사용자가 관여해야 될 영역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클라우드는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레벨이 이제 점차 이제 로 레벨에서 추상 레벨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발전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런 것들이죠. 뭐 약간 자율형, 그러니까 자동화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사실은 휴먼 에러라고 계속적인 뭔가 매니징이나 이런 관리가 필요하지만 휴먼 에러는 사실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술 트렌드가 약간 휴먼 에러를 줄이는 형태. 뭐 사실 자율주행차도 이제 그런 의미이듯이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서 클라우드는 결국 인프라적인 부분 그리고 계속적인 이런 뭐 플랫폼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기술에서 서버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AI나 이제 머신러닝 쪽도 계속 이제 보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결국은 정체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라서 여기서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기술은 이와 같이 약간 종합 선물 세트다 정도로 알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전망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제 팩트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통적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대 서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산실 안에 있는 그 렉들 있지 않습니까? 서버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그 렉들을 이제 운용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서버들은 사실 사람 손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네, 뭐 단적인 이런 항온항습기도 수명 주기가 5년 정도라서 5년마다 재교체해야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5년 내에 운영되는 그 서버들 렉 들어오고 서버 세팅하고 설치하는 작업들 서버실에 직접 들어가서 사람이 항온항습기에 그걸 맞으면서 설치하는 그런 번거로움들 그리고 뭐 네트워크에 있는 카드들도 사실은 그 수명이 있어서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파트들이 나갑니다. 그럼 또 장애로 발생되고 장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또 정기 점검하고 또 뭐 특정한 주기마다 뭐 서버들 많이 교체를 하죠. 스토리지들도 계속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가용성 측면에서 뭐 요즘 무중단으로 많이 나오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한 다양하게 IT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서버를 한 대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구매하고 들여오는 게 아니라 뭐 클라우드 업체 벤더나 뭐 업체의 뭐 정해진 금액 내에서 간단하게 VM을 생성해서 할당을 한다던가 이런 일상의 작업들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자율주행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서버 운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용량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의 현재도 90% 이상의 고객이 아직도 클라우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율은 미국이 가장 높고요. 네, 계속 뭐 다른 나라 국가로 넘어오면서 계속 낮아지는데 결국 이런 그 글로벌한 트렌드는 거역할 수 없는 거죠. 네.
결국 서버실이 전통적인 서버실이 이제 줄어들고 클라우드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대세적인 전망은 굉장히 미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일을 IT 쪽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개발도 이제 클라우드 개발을 해야 할 만큼 클라우드는 전반적인 대세가 된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